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명절에도 우리 사회를 지탱하기 위해 일터를 떠나지 못하는 필수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송구하지만 이번 추석만큼은 일가 친척이 한자리에 모이는 대신 마음만 고향에 보내는 비대면 명절을 보내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추석 특별 방역기간이 어제부터 2주간 시행됩니다. 정부는 인파가 몰릴 관광지에 3,200여 명의 방역 요원을 배치하는 등 방역에 온 힘을 다할 계획입니다. 방역 수칙은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할 생명 안전의 약속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생활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비대면 추석으로 홀로 계실 어르신들과 관련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어르신 복지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정부와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정부 당국과 지자체는 독거노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등 어르신들을 돌보는 프로그램들의 현황을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코로나로 인해 달라진 비대면 추석 명절에 방역과 복지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하게 인생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4차 추경이 순조롭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맞춤형 긴급 재난지원금의 신청 절차는 간편해지고 집행 속도는 빨라졌습니다. 신청한 지 2, 3일 만에 입금받았다는 소상공인들의 인증이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약속드린 대로 추석 전에 지원금의 70% 이상을 국민들께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70%가 집행되는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복지 전달체계 정비 노력의 결과입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정밀한 예산 편성, 신속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와 함께 시스템도 만들고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주말까지 지원금을 신청하신 174만 명의 소상공인께는 오늘 중에 새 희망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아동 특별 돌봄 지원금 또한 순차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와 프리랜서 46만여 명이 받게 될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역시 우선하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법인 택시기사께 지급하기로 한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세부 사업 진행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예산 집행이 완료될 때까지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국민의 기본 생활을 책임지는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복지국가 건설을 완성하겠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과정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국민취업제도 도입, 기초연금 인상, 복지 전달체계 정비 등을 통해 국민의 기본 생활은 국가가 책임지는 맞춤형 사회보장 시스템 건설을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이 우리 국민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을 이용해서 상식에 벗어난 과도한 정쟁으로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고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왜 우리 국민을 바로 구출하지 못했는가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 정부와 군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매우 제약된 상황이었음을 야당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야간에 우리 바다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북한 해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제대로 볼 수도 없고 확실치 않은 첩보에 기반해서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정부와 군은 이처럼 제약된 상황에서 원칙과 절차에 따라 대응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의 상황인식과 대응을 안일하다고 몰아세우는 것은 과도한 정치 공세이며 대응을 위해 애쓴 우리 정부와 군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국지전의 위험을 각오하고라도 우리 함정과 전투기가 북한 해역으로 출동했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 주장이 아닙니다. 둘째,
야당은 대통령에 대해 아무 근거도 없이 무차별적인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야당은 우리 국민들께서 가슴 아파하는 세월호 참사까지 끄집어내 대통령에게 무능의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첫 대면 보고에서 북한의 정확한 사실 확인을 요청하고 사실이 맞는다면 엄중히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이 같은 사실을 국민들께 명확하게 알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지시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끌어냈습니다. 북한은 과거 박광자 씨 사망 사건,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등에 대해 일절 사과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낸 정부에게 무능의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일 뿐입니다. 야당은 나아가서 대통령의 일정을 분초까지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대통령의 일정을 시간대별로 밝혔음에도 분초까지 공개하라는 것은 정쟁을 위한 말장난일 뿐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비극까지 정쟁의 도구로 삼는 저열한 정치적 공세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셋째, 비극적 사건을 이용해 남북을 냉전 대결 구도로 몰아가려 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이 사건이 발생한 뒤 냉전 본색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야당은 사건 발생 일주일 전에 녹화해 사흘 전에 보낸 대통령의 유엔 연설을 수정했어야 한다며 억지를 부립니다. 과거 보수 정권은 대화를 단절하고 북한을 압박했지만 남북관계는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까지 간 적도 있습니다. 남북관계의 경색이 부른 비극을 막는 길은 조속히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을 설득해서 평화의 문을 여는 것이 이 같은 비극을 원천적으로 막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북한의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함께 찾자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당내에 남북 공동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도 설치를 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피격당한 경위와 북한의 시신 훼손 여부를 밝혀낼 것입니다. 야당도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함께 찾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합니다.